자,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 이제 자료 9페이지 보면 농지의 종류하고 나오죠? 그게 올해 30회 때 거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났었는데 일단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자. 농지가 뭐냐 그랬더니 그 그림 보세요. 맨 위에 전, 답, 과수원 이런 말이 나오죠. 전이 뭐죠? 밭전자입니다. 답이 뭐죠? 논답자입니다. 밭전자를 이렇게 쓰죠. 논답자 어떻게 쓸까요? 논답. 논답자 한자. 밭, 잘 봐. 밭 위에 뭐가 있으면 논이 돼? 밭 위에 뭐를 버버리면 돼? 물 숫자. 되게 쉬워. 뭐, 답자니까. 되게 어렵죠? 아닙니다. 무지하게 쉽습니다. 밭 위에다 물을 뿌려버리면, 물을 버버리면 뭐 된다? 그 논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밭전자, 논답자입니다. 이게 답자야. 그래서 논답, 밭전자. 아셨죠? 밭전자에 여러분들이 밭전자 놓고 뭐 모른다 듯이. 하여튼 이것도 밭전자, 논답자. 그 다음에 뭐 있죠? 과수원. 이 세 가지가. 이게 다 뭐죠? 이게 법적 지목들입니다. 아까 지목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28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전답, 과수원이라고 부르면 이게 원칙적으로 뭘 해석한다? 저게 농지예요. 그래서 지목 중에서 전답, 과수원이 들어가는 거 원래는 이게 농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농지법에서도 그럴까? 아닙니다. 농지법에서는 전답, 과수원이란 법적 지목을 따진다, 불문한다. 불문하고 그거 안 따지고 실제로 뭐로 쓴답니까? 이걸로 따진다. 실제로 쓰는 걸 현실 지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실 지목. 현재 진짜로 뭐로 쓰거든요?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다면 그걸 뭐란다? 이걸 농지라고 하자. 실제로다가 뭐로 쓴다?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할 때 이게 농지랍니다. 그럼 농작물의 경작지 하면 농작물이 뭐죠? 농작물 벼, 보리, 옥수수, 수수, 뭐 또 뭐 있어? 고구마, 감자 이건 다 뭐죠? 농작물이잖아. 그걸 경작한다. 그랬더니 또 어려운 게 뭐죠? 다년생식물 재배지. 여기서 다년생식물이 뭐예요? 다년생. 2년 이상 자라는 식물. 1년만 자라고 죽는 게 아니고 최소한 2년 이상 자란다. 그걸 말한다. 다년생식물이라고. 그걸 뭐 한답니까? 재배하는 그것도 농지랍니다. 그때 다년생식물에 뭐가 들어갈까라고 해서 거기 쭉 나와요. 우리 기본서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 6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0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해놓고 다음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다년생식물 재배지를 한다. 거기 나오죠? 600페이지 맨 위쪽에 다년생식물이지. 그리고 첫 번째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말들이 다 어려워. 그중에 목초가 뭐예요? 요번만 설명하고 다음에는 하나도 설명 안 하는 것들이 간 목초. 목초가 뭐겠다? 무슨 목자 같아요? 목초. 나무 목자 쓰고 싶죠? 나무에 자라고 있는 풀? 참, 그렇게 번역하고 싶지? 목초. 나무에 자라게 합니다. 목장용지 할 때 목자입니다. 목, 초. 이게 목초야. 즉, 목장용지 풀이니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그 가축 있죠? 가축의 사료로 쓰기 위해서 재배하고 있는 식물. 이걸 말한다? 그게 목초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는 풀, 그것을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식물, 그거를 목초라고 한다. 그래서 가축의 먹이 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초.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묘. 종묘가 뭐예요? 종묘. 그랬더니 또 어디서 주소들은 또 사극에 나오는 종묘 사직을 보아소서. 그때 종묘는 아니야. 그건 임금들의 그 계보, 그걸 보호하자는 얘기고, 이때 종묘는 그게 아닌 거죠? 종자묘목. 종자묘목, 종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물 중에서도 옥수수 같으면 씨알도 굵고 많이 달리는 것들 있잖아. 그 알들만 뽑아가지고 그게 뭐죠? 그게 종묘로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라고 하는가? 열성이 아니라 우성식물. 가장 우성인 거. 가장 좋은 것들. 그래서 왜 포도 같은 것도 크게 많이 달리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만 별도로 종자, 그 씨앗들. 그것만 기르는 거, 그걸 종묘라고 합니다. 또 하나, 어디 있죠? 세 번째, 약초. 인삼 재배지. 그럴 때는 묻습니다. 인삼은 농작물이 아닌가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삼은 농작물이 아니다. 인삼은 농작물이 아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농작물이었으면 농작물 경작지 그 위로 올라가지 밑에 다년생식물 재배지 안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인삼은 뭐가 아니다? 농작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삼은 그럼 뭐야?
뭐죠? 보양 강장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농산물을 뭐 하는 거죠? 뭐가 가지고 우리가 식용으로다가 뭐 하기 위한 거야? 먹긴 먹는데 뭐 하려고? 우리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려고 먹는 게 뭐죠? 그게 농산물이죠. 근데 이거는 인삼은 그걸 먹음으로써 배가 불러집니까? 배불러져요? 인삼에서 배불러진가? 아니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우리 기를 보호한다라는 강장제 역할을 쓰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식량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농작물이 아니라 뭐에 들어간다? 단연생식물의 재배지로 들어간다. 그래도 그 땅이 뭐가 된다? 그것도 농지입니다. 또 약초, 잔디도 길러요. 왜냐면 잔디는 왜 길르죠? 축구장 같은 데서 잔디를 필요로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팔기 위해서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땅. 그것도 무슨 땅이다? 농지. 그것도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림용 묘목은 조림이 뭐죠? 저 산에 나무 같은 거 심으려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길러요. 길러가지고 이제 식목일날 뭐 하죠? 그거 갖고 올라가서 나무 산에다 심잖아. 그 조림 산에다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기르고 있는 묘목, 조림용 묘목입니다. 두 번째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이 생식물. 그래서 과수가 뭐죠? 과수. 예, 사과나무 같은 과일 같은 게 달리는 그런 나무를 과수. 그죠? 그리고 뽕나무 아시죠? 그 다음에 유실수가 뭐야? 유실이 뭐야? 열매가 있는 나무. 있을 유자야. 열매가 달리는 나무. 그렇습니다. 그 과수하고 유실수하고는 또 뭐가 다른 거야? 그게 또 헷갈리잖아. 과수도 뭐죠? 좀 전에 사과나무 과수죠? 유실수도 사과나무 유실수 과일 달리는 거잖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수는 수확을 목적으로 직접 경작 재배하고 있는 게 과수입니다. 수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과수원 이런 거 들어봤죠? 과수원에는 뭐 하는 거죠? 수확을 목적으로 내가 기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인군적으로 재배하고 있죠. 근데 그럼 똑같은 우리 감나무를 하더라도 감나무 밭을 만들어 가지고 감을 길러서 재배합니다. 그럼 그게 뭐야? 감나무 과수원입니다. 그것도 그때는 과수가 됩니다. 반면에 저 산에 있는 자라고 있는 그 감나무 있죠? 그건 재배하는 겁니까? 그냥 자라고 있는 겁니까? 그냥 자라고 있잖아. 그때는 뭘 한다? 그건 유실수입니다. 유실수. 보통 시골에 가보면 뒤에 뭐가 있죠? 집 뒤에 보통 감나무도 있고 또 그 뭐야 그 대추나무 있잖아. 그것도 밭을 조성해 가지고 기릅니까? 그냥 우리 집 뒤에다 심어놓은 겁니까? 보통 저기 우물가 옆에다 그냥 기르잖아. 그거는 유실수라고 하지. 그건 과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실제로 밭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다 기를 때 그게 뭐 된다? 그게 과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르고 있는 땅 과수원이라고 부른 거죠. 그죠? 유실수원이라고 못 들어보셨잖아. 과수원은 들어봤어도. 그래서 수확을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건 그건 과수라고 부르고. 그냥 과일 열매가 달린다? 그럼 유실수입니다. 그럼 뭐가 더 넓은 게 되면? 유실수가 더 넓은 게 됩니다. 그냥 과일이 달리는 나무들은 다 유실수고 그 중에 어디다 수확 목적으로 경작 재배한다? 그때부터는 그건 과수가 된단다. 아셨죠? 그래서 유실수 중에서 어디다 수확을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거 그거는 과수라고 정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시험 문제 났어요.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의 식물, 2년 이상 되는 식물은 생육기간이 있는 건 다 단연생식물 재배. 근데 답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해놓고 괄호.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그것이 이번 30회 때 시험 문제. 괄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뭘 기른답니까?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 조경, 수목, 관상용 수목. 이건 어디 가면 하나요? 맨날 무슨 공원이야? 공원이라고 하나?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거? 나무들 이렇게 지금 기르고 있는 데 있어요. 거기다 식당 같은 것도 간에 만들어 놓잖아. 무슨 공원이었지? 그거? 무슨, 식당 같은 거 있는 그런, 명칭을 갖다 무슨 공원? 식당을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야외에 있는 식당들이죠. 근데 나무를 기릅니다. 가보면 나무들이 조경이 참 이쁘게 돼 있어. 길러. 그래 놓고 그 안에 식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라고 하지? 그 무슨 공원이라고 하지? 무슨 농원. 무슨 농원? 해서 농원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식당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뭘 기르고 있다? 이쁘장하게 나무들 막 비틀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기르잖아.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것도 비싼 거요. 한 그루당 1억이 넘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산을 갖다 사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있더냐? 산을 왜 사더냐? 그 안에 있는 나무들, 조경수로 쓸 나무들, 그걸 봅니다. 그 나무를 봐서 조경수로 쓸 만한 것들이 여기 많다? 그러면 그 산주에 만나가지고 그 산을 사버립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부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불러봅니다. 그래서 삽니다. 그래도 이득입니다. 뭐만 하면 돼? 그 나무를 팔아오려면 돼.
근데 주인이라고 그 산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합니다. 산지를 갖다 있는 나무들 캐내려면 그것도 법에서 그걸 제한을 받거든. 근데 뭐 산주인이 뭐 밤에 몰래 파가지고 갖다 실어 날른다는데 그 뭐 누가 어떤 공무원이 뭐 밤중에 그거 돌아다니면서 감시합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실제로 팔긴 파는데 어쨌든 그런 아주 이쁜 나무들, 소나무도 이렇게 잘 멋진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한 그루당 5천만 원, 1억 넘어가는 것도 수두룩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기르는 것들, 그런 것만 기르는 것. 그게 뭐죠? 그게 조경나무 같은 거 기르는 겁니다. 근데 관상용 수목을 기르는 건데 문제는 뭐죠? 조경 목적으로 시작한 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여기 밭을 조성해 놓고 여기다 관상용 수목을 여기다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르는 거. 이때는 이 땅이 뭐가 된다? 농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심어져 있는 걸 옮겨가지고 어디다 딱 우리 집 정원 안에다 심어놨습니다. 그럼 우리 집 정원이 농지로 바뀌어버립니까? 아니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상식이야. 어려운 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냥 어디다가 밭을 조성해놓고 거기다 관상용 수목을 갖다 기르고 있단다. 재배하고 있으면 이 땅은 뭐가 된다? 그건 농지로 본다. 근데 거기 있는 걸 요 묘목을 옮겨가지고 어디다가 우리 집에다 갖다 심어놨다. 식재했다. 그럼 우리 집 앞마당이 갑자기 농지로 바뀌어버립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붕이 그냥 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안 바뀌죠? 그건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조경 목적으로 시작한 것은 농지가 아니고 그거는 조경으로다가 심어놓은 땅은 원래 지목 그대로 가는 거지 농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등등 쭉 거기 유진이 뭐 그 밖에 다음에 시설하고 쭉 나오는데 이제 다시 그림으로 와봐. 그림으로 와보니까 그런 것만 농지가 아니고 즉 멀지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뭐 하는 거 기르는 거 농작물을 기르거나 다면생식물을 재배하는 이것만 농지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뭐도 있대. 그 가번 나번에서 계량시설이 있고 생산시설이 있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계량시설의 대표적인 거 아까 유지. 아까 웅덩이 있다 그랬죠? 웅덩이, 유지. 그것도 이제 농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도 농지라는 걸 조심하시고 계량시설. 두 번째 양배수시설. 물을 끌어들이고 물을 빼내는 거.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저수지부터 물이 흘러내려오죠? 그걸 우리 논으로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 또 물을 빼내기 위한 거. 양배수시설. 양수시설은 건 물을 끌어들이는 거. 배수시설은 물을 빼내는 시설. 이게 양배수시설이야. 세 번째 뭐도 있죠? 수로. 수로가 뭐죠? 물줄기.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통로도 뭐라 본다? 그것도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농로,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거 지나가는 거죠? 일반 도로가 아니야. 경운기나 트랙터는 농사 지려고 만드는 도로래. 그건 뭐다? 농로. 이것도 뭐에 속한다? 농지지. 그건 도로 아닙니다. 이 기획부동산에서 팔아쳐먹는 아주 사기꾼들이 이걸 도로라고 해가지고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랑 접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질 수 있어요. 라고 비싸게 팔았어. 평당 200만 원. 아주 싸대요. 주변에 400만 원인데 여기 200만 원 팔겠대. 사가지고 건축가 신청했더니 뭐라죠? 아닌데요. 이거 맹지인데요. 허가 안 난답니다. 무슨 소리야? 앞에 도로 있는데요. 했더니 그 도로가 뭐랍니까? 농로랍니다. 농로는 도로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도로로 수 없다. 그래서 허가 안 나는 게 원칙입니다. 맹지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도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농로는 도로가 아니고 뭐든 농지입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그걸 조심하라 되죠. 뭐도 또 농지래? 채방. 채방도 농지랍니다.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채방이 농지냐? 자, 꽃피는 춘사월 돌아오면 뭐 하러 가야 돼? 채방떡으로 가서 쑥캐러 갑니다. 새순 나오니까. 자, 쑥떡 해먹으려고 쑥캐러 갑니다. 그때 채방떡에 올라서서 뭐라고 외쳐라? 이 채방도 농지다라고 한 다음에 쑥을 캐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쑥만 먼저 캐면 안 돼. 그럼 시험 떨어져.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고 얘기한다? 채방도 농지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쑥을 캐야 된다. 예, 채방도 농지랍니다. 이런 걸 다 묶어서 무슨 시설? 계량시설. 반면에 생산시설로서 대표적인 거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자, 고정식 온실이라는 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그림 보십시오. 이건 말로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10페이지 그림 중에 우측에 상단에 보면 330m 이상 되는 해놓고 거기 뭔가 그림 보여요? 예, 그 그림 뭐죠? 유리로 다 만든 이런 온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유리 같은 거로 만든 걸 뭐란다? 고정식 온실이랍니다. 비닐하우스로 설치한 건 그건 비닐하우스고. 그죠?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고. 이런 건 유리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온실. 이걸 고정식, 이건 온실이라 부른단다. 자, 그런 것들. 또 뭐도 있답니까? 돌아와서 버섯 재배사. 버섯 기르는 데 있죠? 그 버섯 기르는 막사. 버섯을 재배하려면 이렇게 집식으로 줘놓고 안에다가 통나무 쭉 집어넣고 거기다 물 뿌려가지고 버섯 재배하잖아. 그때 요 집, 요 거, 이 막사식으로 이렇게 줘놓은 이걸 뭐란다? 이것도 농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섯을 재배하고는 그런 집을 줘놓은 그런 건물을 줘놓은 그 땅도 농지다. 그 다 농지입니다. 더 나가서
축사나 곤충사육사. 이것도 농지입니다. 축사. 돼지 같은 거, 소 같은 거 기르는 데죠? 축사. 그것도 농지랍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농작물 경작하는 것만 농지가 아니고 축산물을 갖다가 축산물을 기르죠? 양육하는 거. 그 땅도 농지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걸 조심합니다. 근데 거기 뭐도 들어있대? 곤충사육사. 또 곤충사육사가 뭐죠? 곤충사육사. 무슨 곤충이야 이거? 무슨 곤충일까? 식용곤충을 말합니다. 식용곤충 있나요? 예, 군뱅이 같은 거. 여러분들 저기 오지타몬 같은 거 하잖아. 저 아프리카 같은데 거기 보면 가끔 가다가 그 원주민들이 가다가 숲속에서 썩은 고목나무 있잖아. 그걸 속을 두들겨 깨잖아. 속에서 뭐가 나오죠? 이 손가락 굵기만한 허연 군뱅이 나옵니다. 그죠? 그걸 뭐 하죠? 그냥 먹습니다. 그걸 그냥 씹어 먹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이게 고단백질입니다. 최고의 단백질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기 같은 걸 섭취를 잘 못하니까 그거라도 먹어서 단백질을 보관합니다. 우리도 먹었었습니다. 저도 먹었었습니다. 뭐 먹었죠? 벌집. 시골에서 옛날에 자랄 때 벌집 있잖아요. 그 벌집을 갖다 이제 벌을 이제 캐내잖아. 그럼 그 속에 뭐 있죠? 벌, 새끼들. 그 속에 들어있잖아. 하얀 것들이 꿈틀꿈틀대고 속에 있습니다. 그걸 뭐 하더냐? 그냥 먹으면 좀 비릿해. 비릿하면서 뭐 같은 그래. 근데 그걸 갖다가 불에다 올려. 그러면 그게 이제 뽀요. 그럼 그 색깔이 단백질이라서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노래집니다. 그럼 그 하얗던 그 속에 있던 그 애벌레들이 노래지거든. 그 노란 거 뽑아가지고 그거 먹는 제 어릴 때 그거 많이 먹었어요. 예, 그것도 뭐죠? 그게 일종의 곤충 사육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길러가지고 그것도 식량자원으로 씁니다. 실제로 다 요새 분배기 기르는 데 많아요. 그거 재배하는 데가. 화장품 원료로도 씁니다. 여자들 얼굴 미용에 최고랍니다. 그게 화장품 원료로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단백질 공급원으로 그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기른다. 그럼 그 기르는 땅도 뭐라는 얘기야? 그것도 농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곤충 자체가 뭐라는 얘기야? 식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을 재배하고 있는 거야. 식량을 기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농지죠. 그래서 곤충 사육사도 농지라는 걸 조심합니다. 더 나가서 농막. 제가 그 농지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농막입니다. 그 농막은 어디 있더냐? 옆 페이지 보시면 농막하고 나와. 아니, 그 옆 페이지가 옆에 그림에 보시면 농막하고 중간 밑에 나오죠? 좌측편에 나오죠? 그거 칼라로 보면 뭐로 볼까? 주택입니다. 농가주택입니다. 100% 농가주택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아니랍니다. 이 농막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은 먹고 자고 하는 게 주택이죠? 뭐까지는 가능하되냐? 먹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낮잠 자는 것까지도 허용합니다. 밤잠 자는 건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게 농막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농지 위에다가 이런 주택 같은 걸 져놓고, 주택은 아닌데도 주택 같은 거 비슷한 걸 져놓고 거기서 뭐 할 수 있죠?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또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만든 그 공간, 이걸 농막이라 합니다.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하려고 만드는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 짓다가 새참이라고 또 갖고 오잖아. 그죠? 점심에 갖고 오면 그때 어쩌? 이 농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데워 먹을 수도 있고 끓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오후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바로 농사 못하면 일사병 걸리잖아. 그때는 뭐죠? 잠시 낮잠 잤다가 좀 한 2시간 후에 다시 가잖아. 그럼 2시간 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낮잠 자는. 그것이 농막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도 있다냐? 보일러 깔아도 됩니다. 겨울철 같은 데도 옥살라면 추우면 안 되니까 보일러 같은 거 깔아도 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밤잠은 안 된답니다. 근데 밤잠이요. 자는지 안 자는지 공무원이 그거 검사하러 올까? 만약에 그거 조사하러 오는 공무원이 있으면 걔는 대통령 훈장 줘야 됩니다. 그죠? 아주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 공무원이죠.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농막이라는 게 도로랑 접해있지 않은 농지에다가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건물을 보시면 됩니다. 주택으로 쓸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도로랑 접하지 않은데도 있는 농지에다 위에다 짓습니다. 그래서 농막에 있는 땅도 뭐로 본다는 얘기야? 지목이 대가 아니에요. 농지예요. 그건 대가 아니고 그것도 농지로 본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농막은요, 농지 위에만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지에도 질 수 있어. 산지관리법에 가보면 거기서도 산에도 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기 평창에 거기 땅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한 6,000평 나온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개발해가지고 나는 자연이다 터부지 한번 만들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한 7가지가 쭉 문제되는데 한 6가지는 다 해결을 했는데 한 가지 해결을 못한 게 바로 농막에다가 화장실 쓰는 거 정화조. 이 정화조 설치가 됐냐 못 됐냐. 그거 가지고 한바탕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는 정화조 설치를 허락을 안 한 바람에
법적으로는 규제가 없어. 근데 지역마다 다 달라. 어느 지역에서는 허용하고 농막에다가 어느 지역은 허용 안 하고 뭐 그런 개떡 같은 게 있냐. 원래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설치를 허가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들 멋대로 법에서 금지 안 했는데 지들 멋대로 된다 안 된다. 공무원들 싸가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설치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농막에도 정화조 같은 거 설치하냐 못하느냐. 왜? 정화조 설치한다는 게 뭐죠? 먹고 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니다. 저녁에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잘 거다 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안 된답니다. 그럼 어디다 해야 돼? 그냥 그 논에, 만약 그 밭에다가 그냥 쌀한 얘기입니다. 예. 그 한두 번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게 오히려. 근데 왜 안 해주냐 했더니 나중에 농막으로 안 써버리고 그 속에다 정화조 설치해놓고 거기다 놓으면 그 속이 다 썩어버린답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못 내주겠답니다. 그럼 밭에다 그냥 싸는 건 괜찮고 그에다 집어넣는 건 그건 안 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공무원들 편의주의죠. 어쨌든 그의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도 설치를 허용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농막도 있는 땅을 뭐라 본다? 농지지. 그건 지목이 대가 아닙니다. 도로랑 접할 필요 없다. 그 건축법에도 나와요.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것 농막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용한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잘 알아두면 나중에 실무에서 좀 필요한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요. 지목이 전답과선이 아닌 토지래. 그럼 지목이 전답과선이 아닌 토지인데 그럼 지목이 임야인 건 2번으로 내려가고 지목이 전답과선이 아닌데 뭔답니까?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한 기간이 몇 년밖에 안 된다? 3년 미만이랍니다. 아직은 농지도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목 안 따진다고 그랬잖아. 그냥 농작물 경작, 단연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면 일단은 다 뭐다? 농지라고 해놓고 예외적으로 이건 농지가 아니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농사만 지면 농지라고 해놓고 농사 짓는 것 중에 뭐 하는 거? 3년 미만밖에 안 된대. 특히 무슨 땅인데? 지목이 전답과선이 아닌 거. 그럼 전답과선이라는 건 농사 지면 어떻게 되죠? 3년 이상 농사 지은 농지입니까? 전답과선.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답과선은 농작물 경작,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순간부터 바로 농지입니다. 지목이 전답과선인 건 원래부터 뭐로 쓰려고 한 거야? 농사질 땅으로 지목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농사짓는 순간부터 뭐야? 그때부터 농지입니다. 그러나 전답과선인데도 불구하고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 아니에요. 건축법에서는 농지가 아니에요. 농지법에서는 농지가 아닙니다. 전답과선이라는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농사를 져야 농지인데 특히 전답과선은 농사 짓는 순간 바로 농지가 되는 거고 전답과선이 아닌 건 농사 짓는다고 바로 농지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이상한 농사자라 3년 이상 계속 농사를 져야 그때부터 농지를 보겠다는 얘기고 3년 미만인 건 농지를 보지 아니한다.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 전답과선이란 지목이더라. 농사 짓는 순간부터 농지다. 전답과선이 아니란다. 3년 이상 농사져야 농지고 아직 3년 미만이면 이 사람이 계속 농사 짓지 않는지 아직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야. 농지를 볼 수 없다. 아셨죠? 3년 미만인 건 농지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 정리합니다. 근데 지목이 임야인 것. 두 번째,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냐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단연생식물지로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자, 산자락을 까뭉개서 뭐 받아야 돼?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산자락을 까뭉갤 때는 뭐 받는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 받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란 얘기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산자락에 일부러 그냥 까뭉개고 거기다가 밭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재배합니다. 농지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야인 경우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전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농작물 경작, 단연식물 재배하지만 그게 농지지. 불법 전용한 산지는 농지를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자, 아까 뭐가 있었죠? 목초 있었잖아. 목초하고 초지하고 또 이게 또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초지. 초지는 X잖아. 그럼 목초하고 초지하고 이게 뭐 차냐? 초지법에 따른 초지가 뭘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초지법이 무슨 법이야? 대관령에 가보시면 뭐 있죠? 목초지 있잖아. 그 대관령에 있는 목초지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바로 소 같은 것들 먹이 사료로다 쓰기 위해서 재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건 방목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목은 뭐죠? 조성해놓고 소를 거기다 풀어놓은 겁니다. 소들이 뜯어먹게 내버려둔 겁니다. 아니면 소들이 들어가지는 못해. 그냥 길러. 그래서 가을철 되면 뭐죠? 수확합니다. 뭐 가을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서너 번씩은
자릅니다. 수확해가지고. 그걸 뭐죠? 건초,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쓰는 거야? 겨울에 소들 먹이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 그런 게 초지가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이 초지는 먹이로다 그 가축의 사료용으로 기르고 있는 게 초지거든요. 근데 그게 초지인데, 목초지하고 초지하고 그러는데, 목초지는 뭐 하는 거고? 아까 목초라는 게 뭐 있죠? 소들을 갖다가 이런 가축의 사료용으로 다 기르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초지도 같은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어떤 거다? 사료용으로 다 현재 기르고 있는 거 목초라고 하고, 이다음에 초지라는 것도 똑같은 건데, 문제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초지법이라는 게 뭐더냐? 조성된 초지가 뭐더냐? 초지 전용 허가를 받고 조성된 땅, 그것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초지는 초지법에 따라 뭘 받았다? 초지 전용 허가를 받고 조성한 것들, 그것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지가 아니고 초지법에 따라 초지 전용 허가 받은 거, 그걸 뭐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농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고 무슨 법에 따른? 초지법에 따른 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다, 이게 정답입니다. 초지는 초지일관 뭐다? 초지입니다. 뭐도 안 내란 얘기야. 농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산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지법에 따른 거야. 그냥 목초지로 기르고 있으면, 아까 목초지는 뭐랬어? 농지로 본다 그랬잖아. 목초지는 농지예요. 근데 초지법에 따라 초지 조성 허가를 받고 만들어진 이 땅은 초지라고 부르지, 그건 따로 농지나 산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지일과 뭐일 뿐이야? 초지일 뿐이지 농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죠. 자, 옆 페이지 보시면 이제 농업인, 농업경영 이런 말이죠. 농업인 하면 누구죠? 농사짓는 개인을 말합니다. 몇 명 있을까? 4명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요. 첫째는 누가 있죠? 천재무에 해당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단연생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뭐죠? 농업인입니다. 적어도 농사 지으려면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농사짓는 농업인으로 본다. 농사짓는 걸 뭘 한다는 얘기야? 농업인이 뭐야? 농사짓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업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농사짓는 걸 직업으로 하려면 최소한 농지 면적은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사자야. 그게 농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자, 농지는 없어. 1000제곱미터 되는 농지 없어. 근데도 뭐 한다? 농업에 종사한대. 계속 농사짓는 일에 종사하고 있대. 그러면 네가 농지는 직접 농사짓는 건 없어서 그래도 그자도 농업인으로 보겠다. 아니면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고정시골실 버섯집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사짓는 자들. 자, 뭐 하는 자? 330제곱미터 되는 고정시골실 버섯집에서 비닐하우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원래 1000제곱미터라는 거하고 330하고는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죠? 위에는 1000제곱미터는 뭐야? 그냥 일반 논밭. 저 밖에 있는 일반 논밭이죠? 야생지 있는 저 들판에 있는 논밭은 1000제곱미터는 돼야 되고, 그게 아니고 고정식 온설이나 버섯집사 비닐하우스 한다면 그 면적 얼마? 330 이상만 돼도 그것도 농업인이다. 그러니까 일반 논밭은 1000제곱미터.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거 설치했을 때는 330 이상만 돼도 그것도 농업인 구분되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가축과 관련되죠. 뭐랍니까?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또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참 돌아버린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거든요. 대가축은 몇 마리래? 두가 뭐야? 머리가 끝입니다. 머리가 쑥가 끝이죠. 그래서 대가축 2두. 거기 그림 그려져 있잖아. 거기 소 몇 마리? 2마리만 길러도 농업이네요. 근데 중가축이 뭐죠? 뭐 같아? 돼지는 중가축이요. 이거 그림 찾느라고 애 되게 먹었어. 예, 중가축. 그건 몇 마리? 10마리. 그거 잘 잡아, 10마리야. 우측에 2마리가 포개져 있어. 우측에 2마리가 포개져가지고 하여튼 10마리 나와. 그 다음에 소가축. 뭐죠? 토끼 같은 거. 이것도 가축이에요. 토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얘를 몰라. 뭘 예를 들어야 되지? 그걸 몰라. 걔네 묻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소, 대가축, 돼지, 중가축, 토끼, 소가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들 몇 마리? 그건 100두. 하도 많아가지고 그건 표시 못했어. 그 더 많은 거 가금. 가금 뭐죠? 닭, 오리 이런 것들이 가금이라고 그래. 그건 몇 마리? 1000마리 이상. 그건 숫자로서 1000수라고 합니다. 1000수 또는 꿀벌 몇 군? 10군. 군이 뭐야?
군이. 여왕벌 한 마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의 봉분을 이루고 있는 거. 이게 하나의 군이야. 그 몇 개야? 그게 10개. 거기 써 있어. 거기 그림 보셔요. 10개 넘어 거기. 그래서 설치된 거. 그게 지금 꿀벌통이야. 꿀벌통이 쫙 열어낸 두 줄로 다 돼 있잖아. 그게 몇 개? 10군, 10군 이상 되면 그것만 해도 뭐가 된다? 그게 농업입니다. 다 갖춰야 됩니까? 이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됩니까? 하나만 갖춰도 된다. 또는 자가 들어있잖아. 또는 자는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농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아니면 1년 중 축산업에는 며칠? 120일 이상 종사해야 돼. 아까 농업에는 90일, 축산업 120일.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농구, 농업에 종사하는 거 며칠? 90일. 농구, 그 밑에 암기방법 우측에 써 있잖아. 그 본론행에 농구 하고 축산업에 종사하시면 뭐하라? 125 넣어라. 125, 125, 120, 125. 그러니까 12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20이니까 120. 그래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건 110일. 농업에 종사하는 건 농구 90일입니다. 그러니까 농구만 해도 돼. 농업은 90일. 나머지는 축산업 110. 그럼 뭐가 더 많이 있어야 돼? 축산업에 종사하는 더 끼웁니다. 그럼 진흙 밟고 돌아다니는 거 농사 지려고 저 논에 들어가잖아. 논에서 진흙 밟는 건 며칠은 밟아야 농업일이 돼. 90일은 밟아야 농업일이 되고 소똥 밟고 돌아다니는 건 120일은 밟아야 농업일이 됩니다. 그래서 소똥 밟는 게 더 힘드는데 그건 120일 밟아야 돼. 아시죠? 그래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다음에 더 홀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다 축산업 종사를 더 홀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다. 자, 밑에 농업 경영. 아까 말씀드렸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자기 계산과 체계로 농업을 영위하면 이런 걸 뭐란다? 농업 경영이라고 한단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개념 정의해 놓고 나머지들 나오죠? 요거는 나중에 본론 내용 와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근데 본론 내용에서는 여기까지만 정리할까요? 농지용까지만. 요쪽 있죠? 농지부전 있죠? 요거는 우리 1월달, 2월달 본강에서는 안 합니다. 빼버립니다. 요건 왜 그럴까? 시험 문제 농지법 몇 문제 나죠? 2문제 나거든요. 2문제 중에 뭐만 정리할까? 여기 용어정의, 지금 나오는 여기 있는 용어정의 있죠? 요 용어정의하고 뭐하고만 여기 농지 소유 이용까지만 해도 어떤 형태로든 한 문제는 반드시 나고 올해 같은 경우는 2문제가 여기서 다 나버렸습니다. 이쪽은 안 나와. 이건 안 낼 때도 많고 나봤자 한 문제인데 내용이 되게 이게 적어 보여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는 평상시는 포기한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꼭 중요한 것들 핵심 정리 마지막 할 때 그때만 좀 봐주지. 심학습 할 때 좀 봐주지. 그전에는 평상시 공부 안 합니다. 왜 그렇더냐? 어차피 우리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농지법은 뭐 해도 돼? 스킵. 스킵이 뭐야? 건너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안 보고도 건너뛸 수 있어. 이 농지법은 여차면 그냥 건너뜁니다. 안 해도 돼. 왜? 2문제 맞으려고 이거 뒤지라고 이만한 것들 다 공부하는데 차라리 뭐 했다? 38문제 났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으면 되지 뭐. 그죠? 40문제 안 났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벅차면 포기해도 되는데 굳이 포기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 나중에 실무할 때 농지와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다룰 수도 있거든. 아예 공부 안 하면 중개사 자격증 뭐 고수 쳐서 땄냐? 라는 소리 들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은 알아둬야 농지법에 대해서 농지를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필요한 거고. 옛날에는 산림법도 시험 문제 있었어요. 지금은 산림법이라고 안 해. 산지관리법하고 3가지 법으로 그게 분화돼 버렸어. 옛날에는 산림법 하던 걸 3개 법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산지관리법인데 요거는 나중에 임야 같은 걸 팔아먹으려면 꼭 공부했다는 게 산지관리법 공부하셔야 되고 그건 나중에 따로 공부하셔야 돼. 근데 농지법까지는 알아두는 게 실무할 때 그래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건 말씀드리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나머지 이제 올 것 기초강의에서 중요한 것은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가